예,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농구화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겠죠. 제가 나이키 공홈에서 웬만하면 드로우가 잘 안 되는데, 하늘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소중한 신발을 나이키에서 코리아에서 드로우 당첨을 시켜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박스만 보고 로고만 봐도 이제 뭔가 마음도 아프고 설레이는 엄청난 농구화일 것 같은 바로 코비 8 프로트로, 프로트로를 여러분들께 프리뷰 같은 리뷰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약간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많이 공개가 됐고, 신었을 때 느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코비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뱀 비닐 모양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주고 있고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코비 8 프로트로. EP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트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발은 바로 이렇게 생겼죠. 진짜 딱 봐도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은 바로 헤일로라고 해서 새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브랜드가 런칭되면서 앞으로 이런 헤일로 시리즈들이 매해 시리즈를 또 더 할 거라고 나이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8월 23일은 또 코비의 4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발 맞춰서, 또 만바디에 발 맞춰서 이렇게 또 헤일로가 발매가 됐는데, 어쨌든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따라 또 코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지금 농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비 농구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안 실어봤으면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코비 농구화가 최고야, 코비야, 코비지, 코비야,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옛날에 이제 오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향수를 딱 꺼내면서 2011년, 12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신고 뛰었던 시리즈죠. 그때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느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260으로 제가 드로우를 해서 당첨이 됐고요. 당첨이 돼서 제가 어제 인스타랑 막 유튜브에 막 자랑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형 너무 크게 나왔다 그러던데, 뭐 10mm까지 다운해야 된다는데 형 스타일이면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정 사이즈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감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 생각나냐면 만발레인지라는 어떤 코비의 저렴한 버전들이 어떤 농구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걔 느낌처럼 발볼은 지금 EP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트하고요. 길이감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막말로 이제 뭐 이것저것 사이즈를 구할 수 있어서 길이감에 맞춘다고 한다 그러면 글쎄 뭐 반 다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쉐입이나 느낌은 정 사이즈. 지금도 타이트합니다. 발볼이나 이런 곳이. 그래서 신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느낌은 괜찮다, 길이감이 약간 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비 농구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겠지만 이쪽의 부분에 굉장히 피팅이 뛰어납니다. 물론 신발끈도 앞쪽에 굉장히 가볍게 잘 되어 있고, 실컵 쪽의 어떤 피팅이 정말 뛰어나요. 진짜 이거는 아직도 최근에 나오는 농구화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이키의 방향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쪽 피팅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피팅감이 그냥 흔들림 없이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뭐 느낌도 비슷하고 약간 쿠션감도 뭐 요즘 농구화랑 다르지 않는데, 어쨌든 이쪽에 피팅감이 굉장히 좋고, 마지막 신발끈을 당겼을 때 락다운 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코비다. 괜히 설레발 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요즘 애들보다 잘 잠겨요. 그래서 확실히 코비의 어떤 피팅력은 뛰어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 8을 많이 신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7, 8을 많이 신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오지의 느낌을 많이 전달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더 뭐 편견 없이 하여튼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어쨌든 피팅은 역시 코비스럽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농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랍인 인솔로 되어 있습니다. 인솔을 좀 이따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드랍인 인솔로 되어 있고, 이 전에는 보통 줌웨어가 들어가 있어서 뭐 줌코비라는 이름을 많이 불렸다가 이 녀석부터 이제 예전 오지 버전에는 루나론이라는 쿠션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녀석은 여기 써 있어요. 리액트 쿠션으로 변경이 됐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아마 착화 리뷰에서 이 리액트, 옛날에 저도 신어봤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루나논의 어떤 느낌과 그때 느낌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리액트의 느낌이 어떤지 좀 더 디테일하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 루나논 시절에는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꺼져가지고 인솔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리액트로 변경이 됐고, 리액트의 어떤 반발성이라든가 최근에 리액트의 쿠션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많이 그 전의 느낌보다는 개선이 됐고 내구성,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구성 문제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가벼운 녀석입니다. 코비 시리즈 중에서도 코비8은 정말 가벼운 녀석 중에 속해 있어요. 근데 리액트로 변경이 되면서 예전 루나론의 어떤 무게보다 좀 무거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260 기준에 335g이 나갑니다. 역시나 굉장히 가볍고 들었을 때 느낌은 이거 진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농구화라든가 역시 이런 것들은 코비의 어떤 대표적인 느낌이고 어퍼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느낌이 변경이 됐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소프트하면서 통기성도 괜찮고 좀 더 경량한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비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드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코비의 로고들로 이 사이드에서부터 이 끝까지 쫙 이어져 와 있고 그다음에 코비의 대표하는 이 약간 플레이트,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변경된 건 인솔과 함께 바로 아웃솔의 패턴입니다. 나이키는 아웃솔의 패턴을 최적화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옛날 오지 버전이 없어 같이 비교해드리기 어렵지만 여기 지금 밴 비늘 무늬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방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로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면서 어쨌든 패턴이 약간 바뀌었다. 그리고 나이키 말로 뭐 약간 두꺼워졌다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접지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지상고에 좋은 피팅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웃리거도 약간 발달해 있고 이쪽에 지지력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인 낮은 포지션 너무 좋긴 한데 사무실이나 이 바닥에 신어봤을 때 느낌은 글쎄요. 막 최상급 우리가 얘기하는 코비의 어떤 접지는 최상급 내가 점수 9점, 10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낌보다는 조금 미끄러워서 요거는 제가 내일 오전에 새벽 농구를 나갑니다. 그래서 코비를 또 빡세게 신어보면서 바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역시 코비는 코비인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드랍인 인솔을 얘기했었는데 이 인솔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액트에다 바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마찰력이나 양말의 어떤 이런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인솔들은 예전에 코비에서도 몇 번 느꼈지만 양말이 말려요. 그러니까 신을 때 이렇게 양말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찰력 이런 거 좋은 건 알겠지만 역시나 양말이 말려 들어가면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안에서 막 당길 수도 없고 막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셔닝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말랑말랑하고 리액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발성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코비가 갖고 있는 어떤 낮은 포지션과 여러 가지 피팅 이런 것들은 그대로 많이 갖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가격도 21만 9천 원에 발매가 되면서 예전에는 10만 원 후반대 발매가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월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프로토로라고 해서 약간 변경된 부분 생각하면 많이 비싸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글쎄요, 약간 코비 브라이언트의 와이프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다시 나이키와 재계약을 할 때 제가 어렴풋이 어디 기사에서 이제 코비의 신발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신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사도 봐서 뭐 많이 발매한다 뭐 이런 느낌도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너무 소량 발매. 특히나 이 드로우는 와 기가 막힌 게 제 주변에 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이런 것도 형들이 막 그럴 거야. 형 뭐 나이키와 뭐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이키랑 나랑 뭐가 있어가지고 나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들고 맨날 떨어지다가 진짜 어쩌다 된 게 코비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만큼 소량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아쉽다. 또 리셀가가 또 올라가잖아. 코비 신발을 요즘에 안 신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왜 코비가 명성이 좋은지를 좀 느끼게 해주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좀 더 많이 풀어도 되잖아. 우리가 뭐 어떤 코비의 어떤 느낌들 좀 소수가 돼야 뭔가 좀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알겠는데 그런 쪽보다는 좀 많은 농구인들이 신어보면서 다시 한번 코비를 기억하는 느낌이 더 낫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이니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코비의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셔가지고 사실 수 있으면 리셀 워낙 전 리셀을 뭐 권장 절대 안 하지만 어쨌든 구매하실 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착화 리뷰로 냉정하게 돌아와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농구화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